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라는 책입니다. 김수영 글그림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 저마다 다르겠지만요.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은 그 관계에 대해서 편안하게 풀어내고 있는 책인데요. 균형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마음과 관계에 대해 배우며 어떻게 관계를 맺고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를 사랑해야 하는지 오랜 고민의 결과를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힙한 것들에는 사진 찍기 좋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유와 인증을 위한 좋아 보이는 음식, 또 좋아 보이는 인맥, 좋아 보이는 모습, 좋은 것보다 중요한 건 좋아 보이는 모습인데요. 그 모습들은 마치 행복의 증거처럼 SNS에 채워지고 다른 사람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좀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나 역시 좋아 보이려고 애쓰며 SNS를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점의 음식은 좋아 보였지만 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관계는 좋아 보였지만 마음을 나누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표정은 좋아 보였지만 사실 마음은 고단하기도 합니다. 좋아 보이는 사진 속 모습이 행복을 인증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을 인증하기 위해 너무 많은 마음과 시간을 낭비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연출된 행복을 쫓는 대신에 소박해도 내 입맛에 맞는 음식과 초라해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과 또 소소해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와 평범해도 진짜 행복한 순간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특별하지는 않지만 소중합니다. 특별한 것과 소중한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가족, 친구, 연인이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여서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주어서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내가 가진 것을 그 자체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존감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존감이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이라 착각하곤 하지만 자존감은 특별하지 않더라도 그런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현실을 잊게 하는 마취제가 아닌 현실에 발을 딛게 하는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예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로 온전하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과 무력감, 초라함을 느낍니다. 건강한 자존감이란 부정적인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망시킬 용기도 필요합니다.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오랜 오해는 상대의 마음을 추측하며 자신을 옭아맵니다. 물론 소중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서 자신을 짓눌러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실망을 받아들일 그런 용기를 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실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망이 우리의 책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만큼 때론 내가 중요한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실망시킬 용기도 필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최선에 실망할 자격은 없습니다. 다시 돌아올 힘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지치기 전에 돌아올 수 있어야 좋았던 순간을 망치지 않습니다. 이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만날 사람이라면 전력을 다해도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인 관계에선 페이스 조절이 필요합니다. 상대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내가 지치는 것을 외면한 채 무리하면 어느 순간 좋았던 순간마저 잊게 되고 축 처진 마음에는 관계에 대한 허무감과 미움이 들어섭니다.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쏟아지기가 쉽듯이 관계에 힘을 너무 들이면 오히려 망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할 수 있어도 다음을 위해 멈추는 게 좋습니다. 오래 유지해도 지치지 않을 모습으로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돌아올 힘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관계에도 황금률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애써도 안 맞는 사람이 존재하고 어처구니 없는 오해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적이 생기기도 하며 때론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완벽한 답은 없고 답이 없는 문제에 답을 찾으려 하면 마음만 병들 뿐입니다. 좋은 관계로 남고 싶다는 그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 그리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어쩔 수 없는 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노력은 하되 내 자신이 흐려지지 않을 때까지가 관계의 황금률입니다. 일방적인 노력으로 지탱되는 관계는 곧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단한 관계는 서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고 고통을 조금씩 나누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해도 건강한 경계는 필요합니다. 타인과의 경계를 세우지 못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의 경계도 흐려지게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려 하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경계를 긋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경계도 없는 관계는 되레 분노와 원망, 자기 연민을 만들고 과잉된 책임감이 상대를 의존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를 돌볼 수 있을 때 타인의 삶도 도울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연구에서는 자신의 에너지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타인과 세상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을 관계의 밀도, 상황에 따라 1인분의 책임감으로 배분해야 하고 상대 역시 힘이 든다면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대상을 늘려야 합니다. 다른 일을 돌볼 책임은 느끼면서도 나 자신을 돌보는 것에는 인색해진다면 그건 자신에 대한 무책임일 뿐 내가 지치지 않아야 나를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나도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싶다면 첫 번째 조건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을 견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산다는 건 역시 집안일을 하는 것과 같아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일상을 돌봐야 합니다. 만약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그건 살아내는 걸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살아간다는 건 파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노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지 않았을지라도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힘겨웠던 순간들과 버거웠던 감정들은 이미 온 힘을 다해서 삶을 지켜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했다는 그 평범한 인사가 그렇게도 좋습니다. 주저하지 않기 위해 애써온 우리에게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모든 무게를 담아 한 번쯤 꼭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지나온 모든 순간은 우리의 최선이자 성취였습니다. 사느라 너무나도 애썼습니다. 그리고 잘 버텼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적어도 3아웃은 하고 체인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안 맞는 사람, 만날수록 힘든 사람, 내 감정을 이야기해도 늘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관계 정리가 답입니다. 또 폭력이나 착취가 있을 때는 가족이라 해도 인연을 정리하는 게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증의 환자에게 극약을 처방할 수는 없고 물건에 흠집이 생겼다고 전부 새로 살 수는 없듯이 갈등과 서운함이 생겼다고 모든 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시간을 두는 일입니다. 관계도 지금 당장 제거하면 오히려 상처가 생길 수 있고 내버려 두면 저절로 아물기도 합니다. 게다가 관계는 삶의 시기마다 변하기에 학창 시절엔 둘도 없는 단짝이 사회생활을 할 땐 서로 낯설어지기도 합니다. 육아를 할 때는 다시 서로의 지원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도 있겠지만 관계를 끊어내지 않고 잠시 거리를 두며 기다린다면
관계를 잃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할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관계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킬 수 있는 관계는 지키는 게 좋습니다. 상대의 인격이 내 가치는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마다 왜 하고 질문을 합니다.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까? 왜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할까? 이때 많은 사람이 그 답을 자신에게서만 찾으려 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매력적이지 않아서, 내가 집안이 좋지 않아서, 이를 심리학에서는 개인화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나 자신과 관계없는 일까지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페 직원이 퉁명스럽다면 사장에 대한 불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만난 김 과장이 까칠하다면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긴 탓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나를 향한 비난과 무례의 원인이 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는 노력도 필요하고 상처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상대의 문제까지 내 문제로 끌어오지는 않아야 합니다. 상대의 기분은, 상대의 태도는, 그리고 상대의 인격은 우리의 진실이 아닙니다. 때로는 둔감함이라는 위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며 자기 연민과 분노에 빠지지만 우리가 받은 상처를 상대가 전부 알지는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순간 상대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해 준다면 네가 나쁜 마음으로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해 준다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내지 않는 조심성도 필요하지만 상처에 대한 너그러움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고슴도치 같던 마음이 솜털 같아질 수는 없을지라도 상대의 실수에 조금은 눈 감아주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상대의 행동에 의도를 찾지 않는 둔감함이 필요합니다. 신념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통해 삶을 바라볼 뿐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신념이 경직되는 건 경계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마음에 심어진 이게 옳다라는 신념에도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삶의 관점이 유일한 진리는 아닐 수 있고 몇 번을 검증한 신념에도 오류는 존재할 수 있으며 가치관 역시 필요하면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방식으로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면 반복되는 충돌이 생겨난다면 설득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때론 변경 가능이라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나부터 신경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투영하는 법입니다. 내가 신경을 쓰면 남도 내게 신경을 쓰는 것처럼 느껴지므로 내가 신경을 꺼야 신경도 덜 쓰입니다. 애정 없는 사람들의 SNS를 염탐하지 말고 또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근황도 업데이트하지 말고 누군가 자꾸만 소식을 전해준다면 화제를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지켜보며 불행을 고대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시간 낭비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누군가가 우리의 불행으로 자신을 위로한다 해도 그건 저열한 사람들의 초라한 위안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부터 신경을 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삶에 집중하는 힘입니다. 보잘것없는 시선에 웅크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삶을 존엄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라고 말하지만요. 그걸 꼭 말로 해야 압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수많은 사람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기에 타인에게는 상식이 나에게는 무례일 때도 있습니다. 또 나에게는 선의가 타인에게는 오지랖일 때도 있습니다. 감정의 은폐는 우리를 피해자로 만들거나 가해자로 만들거나 혹은 그 둘 모두로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불편한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는 없고 지나갈 수 있는 감정은 흘려보내는 것도 좋겠지만 마음의 창고에 계속 감정을 쌓아만 두면 더는 들어갈 자리를 찾지 못한 감정이 어떤 형태로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하는 건
그저 갈등을 다른 형태로 만드는 것이고 분노로 관계를 망가뜨리거나 참다가 병이 나는 것 모두 건강한 자기 표현을 배우지 못한 비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상대의 반응이 두려워서 방법을 몰라서 어색하고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냐고 묻고 싶겠지만 그걸 꼭 말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원활한 관계를 위하여 또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삶에 우리의 목소리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배터리 용량이 다르듯이 우리의 체력도 충전해 주기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 잔여량은 남과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예민하게 살피고 자신의 삶에서 회복을 위한 시간과 방법을 확보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자신에게 편안함을 허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과와 효율성을 넘어서는 지속 가능성과 인간적인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꿈도, 열정도, 성취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다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장기전입니다. 자책은 여러 동기 중 하나일 뿐 성취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도 나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나에게 너그러워도 힘들 때 잠시 쉬어도 삶이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와 다정함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고 딱 그만큼 타인에게도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해도 됩니다. 이해해도 됩니다. 그런다고 한심해지지도 도태되지도 않습니다. 오랫동안 너무 애써온 자신에게 삶에서 스스로를 소외시켰던 우리 자신에게 이제는 다정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상처를 안은 채 살아야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불행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불행을 숨기고 상처가 클수록 상처를 감춥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상처가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누구나 말 못할 이야기를 품고 조금씩 마음의 병을 앓고 있으며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상처 입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상처받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의 불행이 아니라는 위안과 안도를 넘어서 서로에 대한 연민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다들 나만큼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며 사실은 다들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이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다정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김수연 작가님의 글을 읽다 보면 글 속에서 무언가가 톡톡 터지는 신선함과 통쾌한 깨달음이 있어 좋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친구, 가족, 동료, 상사 등 모든 관계에서 편안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